안녕하세요. 국복입니다. 오늘은 탈모약과 야간요 약, 전립선 비대증 약이겠죠. 이 두 약이 IgA 신증 환자가 먹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전문의가 아니고 IgA 신증을 관리하고 있는 IgA 극복 이야기인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독자분들. 네,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채널에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었고 혹시라도 구독자분들 중에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도움이 분명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일단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첫 번째 탈모약 먼저 이야기할게요. 탈모약은 이 며칠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탈모약이랑 야간요 약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려고 막 대본을 작성하다가 며칠 전에 저번 주 추석 전쯤인가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대본을 마무리하고 빨리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이메일 한번 보시죠. 이건 제 이메일이고 구독자분 아이디는 가리고요. 안녕하세요. 채널 너무 잘 보고 있고 같이 관리하고 쌓아나가는 동지애 같은 느낌으로 늘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이메일과 댓글에 답을 주셔서 저도 메일을 남겨봅니다. 댓글을 남기로 했지만 신장 채널의 주제와 맞지 않아서 메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장 채널의 주제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약이든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신장에 무리가 있나 없나 이런 거니까 신장에 관련이 있죠. 네, 제가 탈모약을 3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님 채널 보니까 모든 약과 영양제는 선생님이랑 상의하라고 하시던데 제가 만성 신부전이라고 진단받은 게 탈모약을 먹고 난 후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었는데 탈모약이 신장이 어떨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었는 데는 탈모약을 먹고 있었던 와중에 만성 신부전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전문의 선생님이랑 그 상담 없이 그냥 먹고 계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치과약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탈모약도 신장이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검진 때 물어보면 됩니다. 극복님 영상 보니까 검진까지 못 기다리고 급히 알고 싶어서요. 네, 이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경각심을 좀 가지셨나 봐요. 경각심 가져야죠. 그죠? 네, 혹시 탈모약 허락받고 먹는 게 아니라서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떡하나 저한테는 중요한데 탈모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죠. 혹시 탈모약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천천히 답변 주셔도 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로서 오래 관리하시는 팁과 생활 보여주셔서 저도 늘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극복님 말씀대로 저도 3년 동안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만 하셔서 그냥 좀 만막한 느낌이었는데 덕분에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동안 선생님의 똑같은 말, 그건 물 많이 먹어라, 짠 거 먹지 마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말씀 안 해주셨네요. 네, 근데 무슨 약을 먹는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메일 주신 분 꼭 드시는 약 드셔도 되니까 계속 드십시오. 네, 저도 여기서 밝히지만 탈모약을 5년 넘게 먹었습니다. 프로페시아 그리고 아보타드 이 두 개가 오리지널 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보타드 복제약, 그러니까 제네릭 약이죠. 다모타드라는 약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일단 오리지널 약 설명을 해드리면 프로페시아 성분은 피나스테리드 성분, 아보타드는 두타스테리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약의 기전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탈모에 대한 약이고요. 하지만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대한 독성이 없다는 거겠죠. 네,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셔도 됩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약을 먹을 때 주치의쌤한테 당연히 가서 물어봤죠. 주치의쌤은 모든 탈모약을 그 자리에서 제가 먹는 약을 막 서치를 하시더니 다 괜찮다 하셨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없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탈모약을 드시거나 혹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의랑 상담 안 하시고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전문의랑 상담해 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간에서 대사되고 독성이 없어서 신장이 약한 사람도 드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구독자분들, 프로페시아 아보타드 드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에서 주로 대사하고 신장을 통해 거의 배설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하고 관계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이 나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이 약들 말고 탈모에 좋은 즙이나 한약이나 탈모에 좋은 어떤 가루 같은 것도 드시는 것도 있고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이 약 말고 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검증된 이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프로페시아 아보타드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오리지널 약이거든요. 근데 복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다모타드라는 약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복제약, 제네릭인데 성분은 같은데 효과도 같은데 싼 약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시아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을 보면 모나드정, 모두핀정, 피나롱정 등등이 있고, 아보타드 복제약은 헤어디움, 두타론, 두타스톤, 제가 먹었던 다모다트도 있고 뭐 등등 더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복제약이지만 성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오리지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복제약을 먹었는데 싸니까요. 꼭 오리지널만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동네 피부과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동네 피부과 선생님께서 제가 다모다트 처방 좀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오리지널 안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은 성분인데 효과도 똑같은데 오리지널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도 오리지널 드세요. 그래서 제가 왜 오리지널 먹어야 돼요? 라고 하니까 맨 처음 만든 오리지널 약이니까 더 믿을 수 있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성분이랑 모든 게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은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때 청담동의 모 병원에서 다모다트를 처방해 주시더니 오리지널이랑 똑같은 거 아시죠? 이게 좀 더 싸니까 이거 드세요 하시더라고요. 뭐 아까 그분도 영업이겠거니 지금 이분도 영업이겠거니 하지만 뭐 제가 먹던 거라 네 했죠. 이럴 정도로 그냥 오리지널이랑 복제약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메일 주신 분 아시겠죠? 무슨 약을 드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리지널을 드시고 계시면 제네릭 약 드셔도 되고요. 네, 저는 싼 걸 추천드리지만 어쨌든 약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머리가 얇거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지금도 얇은데 네, 뭐 어쨌든 좀 꼭 참고하세요. 탈모의 약은 먹어도 되는데 탈모의 음식 보조제 이런 것들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죠? 네. 아유, 저 참 드릴 말씀이 많네요. 탈모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에 두 번째, 야간뇨에 관한 전립선 비대증 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이것도 야간뇨가 작년부터 2024년부터 생겨서 혹시 밤에 주무실 때 꼭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이고, 네,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일단 야간뇨, 이거는 병의 일종입니다.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짠 거를 먹는다거나 혹은 저녁 식사 후에도 물을 많이 섭취하신다거나 자기 전에 먹는 약을 많은 양의 물로 드신다거나 이러면 꼭 새벽에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꼭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서 숙면을 방해하거나 그 횟수가 2번, 3번 이렇게 많아진다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야간뇨는 심하면 야간뇨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컨디션 손실이 옵니다. 지금은 제가 작년보다 괜찮지만
작년에는 하루에 한 3번, 4번 깨서 정말 잠을 못 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야간요가 딱 이게 몇 주 동안 걸려보면 숙면을 방해해서 너무 힘든 병입니다. 정말로. 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 남자니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IG의 신증이니까 신장 문제가 당연히 생각나겠죠. 그래서 제가 신장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변은 밤에 거의 안 만들어집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이 호르몬이 신장에 물을 아껴라 라는 신호를 보내서 밤에는 소변이 진하고 양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안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소변을 농축하거나 희석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도 물을 아껴라 라는 그 신호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묽고 양이 많은, 거품도 많이 없는 그런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주 깨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수분 조절 능력 저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 체액 조절 문제가 생기는데 낮 동안 몸속에 수분이 잘 빠지지 않다가 그러니까 다리나 발이 붓고 밤에 이렇게 누우면 수분이 혈류로 이렇게 막 돌면서 콩팥으로 이동하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소변이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도 똑같은 야간요죠. 밤에 누워서 자다 보면 붓기가 빠지면서 그 소변이 밤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숙면에 방해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G의 신병이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 큰일 났네. 신장 수치가 더 많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해 작년에 검진 때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직 야간요가 일어날 그런 수치가 아닌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신장 때문은 아니니 전립선 비대증일 수도 있으니 비뇨기과 한번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비뇨기과에서 주는 약은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전립선 비대증 약은 신장에 독성이 될 물질이 없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약은 드셔도 되니까 처방 받아서 드세요 하시면서 혹시 비뇨기과에 갔는데 다른 증상이 발견되거나 해서 먹는 약이 있다면 처방전 꼭 들고 오세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일반적인 약이라면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언제나 녹음해서 선생님 말을 한 번, 두 번 다 복귀하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 혹시 비뇨기과 전립선 비대증 약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비뇨기과 안 갔습니다. 그냥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수칙으로 혼자 노력해 봤는데 개선이 조금 됐습니다. 네, 야간요 줄이는 생활수칙 뭐 인터넷에 많이 있고 유튜브도 많이 있지만 저도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한 5가지 생활 습관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물 섭취 줄이기, 과일도 먹지 않기. 네, 과일도 수분이기 때문에 물과 과일은 저녁 이후에는 드시지 않기. 밤에는 입이 마를 때만 적셔주는 용으로 물 조금 마시기. 두 번째, 저녁 식사 후에 술 줄이기. 네, 술도 수분이잖아요. 물은 아니지만 수분으로 만들어져서 밤에 잘 때 이뇨작용이 된다고 하니까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짜게 먹지 않기. 염분이 많으면 몸에 물이 쌓여서 밤에 소변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염분이 많으면 몸이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잘 때, 누웠을 때 돌아다니면서 수분이 빠지는 거죠. 붓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짜게 먹지 않기. 그 다음 4번, 잠들기 전에 휴대폰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휴대폰 사용 금지. 이게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 신장도 잘 때는 좀 자줘야 되는데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신장은 계속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낮에처럼 밤인데도 소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 사용 금지. 마지막 5번, 잠들기 전에 화장실 꼭 다녀오기.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여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기 전에 화장실 가기.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활 수칙을 좀 하다 보니까 밤에 3번, 4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비뇨기과 안 갔는데 생활 습관으로도 고칠 수 있으니까 야간요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약 먹기 전에 이걸 먼저 꼭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여기 생활 수칙 5개 중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4번. 잠들기 전에 휴대폰 안 보는 거. 이거 잘 안 되네요. 네, 이게 되면 혹시 한 번 안 가는 것도 안 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야간요 생활 습관이었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걱정 없이 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오늘 탈모약, 야간요 전립선 비대증 약, 아이제 신증이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실 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끝!